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그 원인은 거의 90% 이상은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킴 교장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녀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내 자녀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특히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한쪽에 가만히 있는 아이 막 돌아다니고 집중 못해요. 아이들 수업하는 거 방해해요. 또 폭력적이에요. 욕설해요. 이런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세 보이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그 자존감을 키우지 못한 그 원인은 거의 90% 이상은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동 심리 전문가도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뭐 책을 쓰거나 그럼 연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40년 가까이 정말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왔잖아요. 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했겠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자녀가 셋이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웠던 거, 또 후회스러웠던 거, 뭐 저라고 없었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는 꼭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대개 자녀가 학교에 와서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죠? 또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욕심을 부린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수업 시간에 발표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토론 수업이 대세거든요. 토론 수업 시간 또 모둠 활동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좀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내 생각과 말을 좀 확실하게 잘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적극적이고 활기 있고 당당하고 거침이 없고 도전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사실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왜 그러겠어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첫째는 성취감을 맛보게 해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침맞이를 하러 나가는데 1학년 꼬마아이가 오더니 남자아이였어요. 교장 선생님,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왜? 엄마가 저를 잠을 안 재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학습지를 그날 풀어야 되는 양을 다 못 풀은 것 같아요. 아이가 자려고 하는 시간에 못 풀었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다구치면서 풀고 자라 했나 봐요. 그리고 아이는 또 꼬박꼬박 졸면 또 등짝도 맞아가면서 야단 맞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나 흘러나 보더라고요. 물론 그 엄마는 뭐 이 양을 풀어야지만 또 내일 또 학습지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니면 또 그 아이의 그런 어떤 다 하지 못하는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 그렇다면 야단 맞고 부모님의 등짝을 맞아가면서 풀었다고 하면 그 아이가 정말 나는 이건 해냈어. 내가 그래도 끝까지 잠 안 자고 풀었어 라고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부모님의 만족이에요. 부모님의 결과물이지 아이의 결과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못 풀면 어떻습니까? 좀 다독거리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줬어야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과제나 숙제, 뭐 조사하는 거 이런 거에 너무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 다 찾아서 갖다 바치죠. 뭐 한 3분의 2가량은 부모님이 불러준 대로 뭐 쓰게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아이가 내가 이거를 해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뭔가 나는 내가 못하니까 엄마가 저렇게 해줬어. 엄마는 기분 좋을 수는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저 우리 큰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큰애한테 정말 너무 미안하기도 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학교장상을 많이 주던 때였어요. 근데 과학 독후감 그리기 대회를 하는데 거의 제가 3분의 2가량을 제가 도와줬어요. 색깔이 좀 되면 다시 또 그래서 밤 늦게까지 색도 제가 막 도와주면서 상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상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성취한 거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처럼 흉내는 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 상을 받아왔는데 저도 사실 기쁘지 않더라고요. 우연히 옛날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원망하면서 엄마 그때 엄마가 다 도와줬잖아. 이것만 도와준 게 아니었거든요. 이것저것 다 도와줬잖아. 나는 그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 심지어 엄마 나 횡단보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 나는 나 혼자 건너가 본 적이 없어. 왜? 엄마가 나를 항상 손 붙잡고 건너갔잖아. 엄마는 그게 나의 안전을 위해서 뭐 최선이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마 나는 정말 자신감이 없었어. 자존감도 낮았고 어떤 것을 성취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고구마 줄기처럼 기쁨이 따라오죠. 자신감이 따라오죠.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을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청취자가 보내온 사연을 읽어주는데 아버지가 보내왔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넓이뛰기 대회를 했대요. 그런데 아이가 3번의 기회가 있는데 2번은 실수하고 잘못되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아이가 막 울었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기회가 1번 남았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뛰었대요. 날랐나 봐요.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저 오늘 뭐 이러면서 막 자랑을 했겠지요. 근데 그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1등 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던 것은 아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았다. 바로 이게 성취감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 아이들이 성취감을 맛보게 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말 많이 있잖아요. 뭐 잘했어. 너무나 멋있어. 아 최고야. 아 그랬구나. 뭐 지금 못하면 어때?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래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취감은 칭찬과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우리 부모님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냥 찾아보세요. 잘한다. 잘한다. 요만한 거 잘한다고 칭찬하면 또 이만한 거 잘해요. 이만한 거 칭찬하면 또 이만한 거 잘해요. 이만한 거 칭찬하면 또 이만한 거를 잘해요. 우리 부모님들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실수해요.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면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사과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면 아이들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부모님하고 정말 가깝게 돼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아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야단을 막 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도 저한테 반격을 하더라고요. 막 서로가 언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정말 생각 같아서는 막 한 대 줘받고 싶어. 그것도 세게. 참았어요. 정말 많이 참았어요. 제가 그 아이의 방문을 열고 나와서 제 방으로 가서 막 속상함을 막 사귀면서 참았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이가 방문을 나오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어제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그 감동. 뭔가 속에서 울컥하는 게 나오는 그런 느낌. 김현수, 너 정말 멋져. 너 정말 잘 참았어. 내가 어제 그 아이 손찌검을 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제 자신을 칭찬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자존감이 높고 낮고 하는 것,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거의 90%는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용기 가지시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이한테 한 발 한 발 다가가면서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손 맞잡고 함께 해보세요. 잘 될 겁니다. 파이팅!